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언제 내려질까요? 일부 언론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대로 강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수 언론은 그래도 이 구속 취소에서 나온 절차적 문제들을 헌재가 한번 짚어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1, 2주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는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13일 날 한다고 하면 14일 날 대통령 선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대체로 이 선고를 하기 2, 3일 전에 지금 선고 일정을 언론 앞에 고지하는데, 헌재가 지금 오늘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다음 주로 또 미루어서 윤 대통령 선고와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뒤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헌재가 끝까지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탄핵이 되어서 헌재에 넘어갔던 사람들 모두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윤통 탄핵이 언제가 되든 윤통 측이 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부는 윤통이 탄핵에 임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게 자중하고 있다. 이건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윤통이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관저에 머물면서 대통령실 비서들, 그리고 권영세나 권성동이 같은 국민의힘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극소수 친윤 핵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시위나 이런 집회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한다. 그게 입장인 것처럼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윤통이 매우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통이요, 헌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까요? 불리한 위치에 있을까요? 윤통 구속이 취소되어서 나왔지만 여전히 헌재가 머리 아픈 일이 하나 생겼을 정도밖에 없고 고민을 조금 하는 척 할 뿐이지, 이재명의 2심 선고보다 훨씬 빨리 윤통을 탄핵시킬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헌재의 의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 평의를 해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합의가 되면 평결이라고 해서 탄핵시키기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인용 문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가게 되고, 평결시 이후에 언론이나 당사자한테 2, 3일 전에 통보하는 걸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3일 목요일 날 이창수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총 2건을 탄핵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이번 주 일정을 말을 안 한 걸로 봐서 오늘 아침 상황에 금요일 날 3월 14일 날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은 없고 다음 주로 건너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통의 변호인들이 변론 기일을 다시 잡자고 이렇게를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탄핵 심판에 변수를 더 만들지 않겠다. 자, 이것은 TV조선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통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 안 하기로 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윤통이 석방이 되어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의한 석방이 된 요인 중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함에도 사실상 내란죄로 수사했고,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되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고 검찰은 그걸 보고 피고인 구속을 시켰는데 자, 서울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판사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영향을 받은 이 검찰과 또 경찰의 윤통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통 측이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변론 기일을 또 잡아라. 그래서 변론이 종결된 게 아니라 재개하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통 측은 변론이 재개되면 여러 변수가 있어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다는데 즉 쉽게 말하면 변론 재개가 윤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조차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곽종근이가 고등학교 동기와 나눈 전화에서 사실상 진술을 강요받고 해유 압박받았다라고 한 양심선언 녹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통 측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서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윤통 측 일부 변호인이 관저를 찾아가서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했고 윤통 측이 이를 수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권 관계자는 헌재가 요청을 수용해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간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이념 성향이 짙은 40여기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40역을 의식한 걸로 보고 있고 변론 재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통 측 변호인단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 무효를 의미하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지난 토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 지금 학자들이 각하 의견서를 내고 윤통 측도 각하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박승재 법무장관의 변론 기일이 18일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요. 자, 지금 목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윤통이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지금 탄핵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17일이나 18일쯤 선고 기일을 통보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윤통 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현재 변론 과정들을 보면 윤통 측 변호사들이 이런 엉터리 헌재 판결을 하는 부분을 제대로 들이박지도 못하고요. 끌려가면서 이까지 왔고 자, 윤통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판사 때문에 절차적 흠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헌재에서도 적용이 되는 양상이 되었지만 그건 윤통 측 변호사들이 한 게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결단을 해준 덕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현직 대통령을 날리려고 하는 사례가 벌어지면 현직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거리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일상적이었지.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래요. 페루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저에 들이앉아서 자중하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신경 쓰고 있다?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통이요, 거리로 나왔어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단식하면서 싸우는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해야죠. 지금 민주당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요, 지난 토요일부터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그래서요, 이재명이 직접 집회에 나가고 의원들 다 나오라고 그래도 데모객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삭발 단식에 철야 농성 텐트까지 4개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화문을 갖다가 자기들이 점거해서 탄핵 선고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과 마치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듯 생각을 하면서 변론 지일 재개 요청도 안 하고 있다는,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흔여기가 임명되는가 임명 안 되는가에 관계없이 윤통은 지금 변론 기일을 가지고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헌재가 위법, 불법, 졸소, 유착 판결을 했다는 걸 계속 헌재에 대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하자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론 투쟁으로 몰고 가야지. 여론 투쟁 없이 이 사안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데모는 시민이 하고 윤통이나 국힘은요, 점잖게 앉아 있으면 이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봐요. 설사 40여기 오더라고 그래요. 자, 변론을 재개하고 40여기 오면요, 그게 몇 주가 갈 겁니다. 40억도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또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이재명의 3월 26일 재판이요, 이제 그 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요, 3월 11일이에요. 변론 재개하고 40여기가 돌아오면 3월 26일 전에 탄핵 선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재명이가 먼저 지금 2심 유죄가 나오면 실제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요. 이 사안도 중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8명 있다고 유리하고 9명 되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8명으로 유리한데 이렇게 끌려왔어요? 실제 윤통 측의 어떠한 의견도 8인 체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재명도 40억 임명을 사실상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재판 전에 빨리 윤통 탄핵이 결정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40억 문제는 사족같이 좀 귀찮은 일로 생각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최상목이가 40억을 임명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최상목을 10만 명 고발인단, 고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목을 탄핵한다 말만 하지 탄핵을 합니까? 저는요, 윤통이 오늘이라도 나와가지고요, 서울 전 거리를 다니고요, 또 지방에도 내려가서 주요 도시는 방문하고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탄핵 싸움을 해야 돼요. 설사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친북 좌파 권력 사법 카르텔에 의한 권력 탈취다라는 것을 알리고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을 전개해야 돼요. 지도자가 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윤통 변호인들 판단 잘못했어요.